자, 그러면 끝나기 전에 제가 준비한 선별한 한 지문을 저와 함께 풀어보고 어떻게 실전에 대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2번 확인해 볼게요. 자, 소리 내어서 또박또박 문제를 해석해 가는 방법으로 풀이 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가보죠. 시작. 남자는 오늘 오전에 무엇을 했는가? 자, 그러면 우리 스키밍을 통해 예측해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 누구의 말에서 단서가 나올까요? 알 수 없습니다. 자, 남자가 오전에 한 일은요, 남자가 말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쵸, 여러분? 자, 누구의 말에서 단서가 나오는지는 문제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this morning 이란 오전을 노려보셔야겠죠. 자, 보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A번은요, 검사했다. 배송품을 검사했대요. B번은요, 제조업체에 연락을 했고, C번은 자, missing parts니까 분실된 부품들을 주문을 했다라고 했고요. 자, D번은 배송료를 지불했다. 자, 그러면 this morning 주변에서 동사에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남자가 뭘 했다 이런 식으로 단서가 언급될 거예요. 63번으로 가볼까요? 여자가 무엇을 제안하는지를 묻는 문제 유형은 항상 질문 속 주어의 말에서 단서가 언급되는 유형이죠. 자, 뭐뭐 하는 게 어떻겠어요? 이렇게 제안하는 표현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자, 보기를 확인해 볼 건데요. 우리 스키밍을 하는 또 다른 목적. 중복되는 의미의 보기를 확실히 구별해내기 위함입니다. 함정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또 스키밍을 하는 거예요. A번을 확인해 보시면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B번에 새로운 공급처 혹은 공급업체를 찾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A랑 B번이랑 따져보면 좀 의미가 중복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비를 교체한다라는 것은 장비를 찾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공급처를 찾는다는 것은 기존의 공급처를 새로운 공급업체로 바꾸는 거니까 교체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equipment냐, supplier냐 이렇게 구별을 하고 가시는 게 아주 예리한 스키밍이 되겠습니다. C번은 할인을 요청하는 것, D번에서는 자, 배송품, 상품을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64번인데요. 자, 시각자료 문제. 지금 시험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일단 문제 요점부터 확인해 주세요. 어떤 회사가 선택이 될 것 같은가?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시각자료를 확인하시고 단서가 어떻게 언급될지 예상을 좀 해보셔야겠는데요. 선택지를 구성하는 회사 이름보다도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를 사용해 단서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 우선은요, 여기 표준 배송비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화자들이 이 중에 어떤 업체를 선택할지는 일단 배송료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 그리고 next day delivery, 이 길 배송을 제공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조건이 또 다른 단서로 활용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정보입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요. 지문이 시작이 되면 this morning의 시선을 고정해 둔 채 첫 대사부터 집중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준비 멘트가 나오는 동안엔 어떻게 해요? 문제 세 개를 꼭 다시 한번 훑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지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Max, did you look over the shipment of replacement computer parts that was delivered today? Yes, I did that this morning. 선택. 여러분, 단서가 여자의 말에서 먼저 언급되고 있었던 거 확인하셨나요, 여러분? Did you look over the shipment of replacement computer parts? 자, did you look over the shipment?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맥스, 배송품 검토하셨어요? 컴퓨터 부품들의 교체품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자, 배송품을 확인하셨나요? 라는 이 여자의 질문에 대해 남자가 뭐라고 답을 해요? Yes, I did that this morning. I did that this morning.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오전에 남자는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did that에 연결되는 단서는 여자의 그 첫 대사, 중요한 단서로 연결이 되고 있었다는 거. 자, 그럼 look over the shipment에서 동사를 노리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look over 이라는 거 검토하다, 확인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보기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inspected란 표현으로 살짝 바뀌어졌네요.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망설임 없이 A를 선택한 직후에 빨리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63번 문제에서 여자가 제안하는 것을 묻고 있었는데요. 자, 여자의 말에서 단서가 반드시 언급될 텐데 보통 우리 제안하는 사항 앞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남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Unfortunately, the order is missing 3 monitors. 네, unfortunately 하고 이 주문에 몇 가지 부품들이 빠져 있다라는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여자. That's the second time our supplier has failed to deliver our full order. 네, 자, 벌써 second time이래요. 이렇게 전체 주문을 배송하는 걸 실패한 게 이번이 한 번이 아니에요. I think we should switch suppliers. 자, 잡으셨나요, 여러분? I think we should switch suppliers. I think we should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때 should라는 조동사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제안할 때에는요. should라는 조동사를 사용해서 제안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should를 have to나 must와 같은 의무의 조동사와 함께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로 많이 생각하시지만 사실 구어체에서는 제안의 뉘앙스가 더 강한 조동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실전에서도 이렇게 should라는 조동사 이하에 단서가 매우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뭐 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가셔야겠죠? I think we should switch suppliers. 자, switch suppliers 했는데요. switch라는 것은 변경하다, 바꾸다를 의미하는 거죠. 즉, 뭘 변경하는 것을 여자가 제안하고 있던 거예요. 공급업체를 바꾸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을 연결하신다면요. 보기 B번으로 바로 넘어가서 new supplier 이라는 표현을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자, 64번으로 또 빠르게 넘어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확인하고 시각자료의 시선 고정해 두셔야 되겠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공급업체를 선택할지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겠네요. Should I create a list of other options? Yes, please. And keep in mind that we need a company that offers next day delivery and charges less than $100 in shipping fees per order. 네, 자, 들으면서 바로바로 표시해 가셨어야만 하는데요. And keep in mind that we need a company that offers next day delivery. 자, 잠시 끊는다면 keep in mind, 신호탄이었어요, 여러분. 항상 단서 앞에는 이런 중요한 신호탄이 등장하죠. 자, 명심하세요. 자, 우리는 offers next day delivery라고 했습니다. 이길 배송을 제공해주는 회사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렇다면 이렇게 표시를 동시에 해두고 계셨어야 됐고요. And charges less than $100 in shipping fees per order. 그렇죠. 그리고 less than $100라고 했습니다. 주문당 배송료를 $100 미만으로 청구하는 업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쇼핑 피 가운데 $100를 초과하는 이 두 업체는 탈락이겠네요. 그럼 $100 미만 안에서 이길 배송을 제공하는 그 업체 정답을 선택하신다면 Speedcoat Shippers 이렇게 연결하고 빠르게 또 다음 지문으로 실전이었다면 넘어가 주셔야겠죠, 여러분. 자, 스키밍은요, 정말 예리하게 하게 된다면 듣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고득점 전략과 함께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천재 원 리스닝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선생님 어떻게 리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치기 전에요. 천재 원 리스닝에 수록되어 있는 파트 3, 4를 조금 더 다양한 방면에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물론 실전처럼 시간 제한 두고 문제를 막 푸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문제풀이보다도 깊이 있는 퀄리티 있는 리뷰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좀 더 깊이 있는 리뷰 방법이 될 수 있는 3가지 가이드라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스키밍 시간 제한 두지 않고 한번 풀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시간을 충분히 갖고요. 문제 보기를 정확하게 또박또박 소리내어 우리말로 해석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준비가 다 됐다면 좋아, 이제 준비됐어. 음원 플레이 하시고 타이밍을 맞춰 정답을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지문도 스키밍 시간 제한 두지 마시고 또박또박 다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스키밍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이와 같은 방법을 반드시 초반에 진행해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다면요.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세요. 스키밍 시간 제한은 2대.
중간에 놓쳤다면 반복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목표는 채점 시에 다 맞히는 것을 목표로 해보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요. 자, 실전처럼 쭉 파트 3, 4의 문제를 모두 다 푸시되 스스로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앤서키 보고 맞다 틀리다 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시 돌아가서 반복해서 들어보며 내 스스로 채점을 쭉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문을 깊이 있게 리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양한 방법으로 리뷰를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늘 자기 주도적으로 또 스스로 만족도 높은 리뷰를 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앞서서도 이야기했었지만 해커스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반복적인 그런 출제 패턴들, 핵심 포인트들 잘 기억해 놓으시고 오늘 알려드린 이 최신 경향 포인트들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신다면 분명히 단기간에 여러분들의 점수는 목표 점수 혹은 그보다 더 높은 만점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앞으로 다음 강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